예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이제 10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6번을 보니까요, 음성 정보를 통해서, 알 수 있는 어떤 걸 갖다가 세 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텔레마케터가 이제 고객을 응대하죠. 예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 응대의 어떤 정의를 이렇게 써놨는데요. 상담원과 고객의 대면 혹은 비대면 접촉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. 또 고객을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요. 혹은 얼굴을 보지 않으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,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얼굴을 보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화라고 보시면 돼요. 전화. 예, 전화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중 전화를 통한 어떤 고객 응대는요, 당연히 상대방을 볼 수 없고 청각에 집중함으로써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전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음성 정보는 뭐가 있느냐? 일단 성별, 남자인지 여자인지, 대충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될 거다. 말하는 투로 봐서 성격이나 호감도, 감정 같은 것들이 그 목소리에 이제 묻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음성 정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음성 정보는 이제 성별 이외에도 연령, 성격, 호감도, 감정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니치 마케팅 한번 보도록 할게요. 107번. 이 니치 마케팅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도 합니다. 틈새 시장.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, 전체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소비자들이 특정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 어떤 빈틈을 찾아가지고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제 틈새 시장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여기 니치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, 예를 들어서, 그 우유는 우유인데, 예, 우유는 우유인데 아인슈타인 해가지고 뭐 베이비 우유라고 해서 뭐 아인슈타인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요, 여기다 뭐 DHA가 뭐 들어간 어떤 우유다.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유를 마시지만 특정하게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물질이 들어간 머리에 좋은 그런 어떤 우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특정한 소비자들이 있고, 이것을 잘 파고 들어 가지고 내놓은 제품이 바로 요 아인슈타인 뭐 우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첫 치즈 우유라든가 혹은 뭐 어린이 치즈 같은 그런 것도, 예, 틈새 시장을 이용한 그러한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과 유사해서 우리말로는 틈새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그 정답 풀이가 나와 있는데요.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 시장의 진입이 어렵거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할 때 기존의 시장 외에 진입하는 마케팅 전략이란 말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게 이제 니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08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8번. 시장 점유율과 고객 점유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. 우리 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시장 점유율.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우유가 나왔었으니까 우유가 이제 100개가 팔렸는데 우리 회사 제품이 10개가 팔렸다. 그럼 우리 회사 시장 점유율은 10%입니다. 10%. 예. 자, 그런데 시장 점유율은 뭐 다 알고 계신데 고객 점유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? 한 명의 고객이 동일한 상품 카테고리 중 자사 제품의 구입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라고 했는데, 이 고객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요, 한 명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고 합시다. 자동차를 어떤 고객이 사는데 뭐 처음에는 뭐 기아 자동차 샀다가 근데 현대차 샀다가 외제차 샀다가 뭐 어떤 거 샀다가 뭐 할 거 아닙니까? 예, 이제 일생을 보게 되면, 근데 이제 그 고객이 자동차를 갖다가 일생 동안에 모두 10대를 갖다가 사게 되는데,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를 갖다가 5건을 샀다라고 한다면
그 고객 점유율은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50%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50%. 예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09번 보도록 할게요. 아웃바운드,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정의하시오라고 했는데요.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웃바운드, 인바운드는요 앞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110번 볼게요. 기업 내부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. 이 내부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? 자, 여러분들 우리가 고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우리가 그 고객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냐면요. 소비자들을 이야기합니다. 우리 회사 물건을 사주는 사람.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객인 거죠. 고객. 그런데 우리가 좀 이 고객이라는 의미를 좀 넓게 본다면요.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내부 고객과 그다음 외부 고객,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객이라고 알고 있는 최종 소비자.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종업원들을 우리는 내부 고객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도너츠 가게가 있다라고 칩시다. 그러면 도너츠를 사 먹는 사람은 우리 최종 소비자죠. 일반적으로 고객이라고 하는데 그 도너츠 가게 가게 되면요. 도너츠를 판매하는 판매원이 있습니다. 이 종업원입니다. 그 다음에 도너츠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. 근데 이 도너츠를 판매하는 사람이나 혹은 도너츠를 만드는 사람이 좀 만족을 해야만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뭐 충족이 돼야지만 실제 고객들한테도 자사 제품 갖다가 권유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야만 그 기업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겠죠. 그래서 내부 고객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부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외부 고객도 그래요. 이게 거래처, 뭐 하청업체라고 하는데, 예를 들어서 그 도너츠를 만드는데 밀가루 반죽을 누군가로부터 사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거래처 혹은 하청업체죠. 이 사람들이 만족한다면 이그 밀가루 반죽을 아주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잘 만들어서 보내겠죠.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원 재료부터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좋은 품질의 도너츠가 생산될 리는 없고 그렇게 된다면 고객들의 그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외부 고객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내부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? 이제 내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내부 마케팅 하는 건데 바로 이런 겁니다. 종업원을 만족시켜야 좋은 품질의 물건이 생산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책에서 쓰여져 있는 그런 어떤 정답을 한번 살펴본다 이런 거죠. 여기 보시게 되면 책에서 쓰여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이거죠. 내부 고객의 만족 없이 외부 고객의 만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. 그 다음에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종업원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. 종업원은 그들 자체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마케팅 활동에 따라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고 또한 종업원은 고객의 눈에 비친 그 기업 자체거든요. 따라서 종업원이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우리가 110번까지 풀어봤고요. 다음 문제는 이제 다음 강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